나는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곡절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18살 청년이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며 하루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쾅, 쾅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왔고 라디오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전쟁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고 전쟁은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총성이 들리던 첫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남쪽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곧 전쟁이 끝날 거라며 집에 남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자 군복 차림의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피란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갓 4살 된 동생을 업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게에 짐을 싣고 가는 노인, 등에 아이를 업은 젊은 어머니, 맨발로 뛰어가는 아이들. 그 길 위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보니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기차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고 심지어 객차문에 매달린 채로 출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게 정말 내가 살던 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랑길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배고픔, 추위, 두려움. 길가에 주저앉아 울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동생을 등에 업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피란을 거듭하다가 나는 결국 국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나는 겨우 18살이었지만 이미 많은 청년들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나도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낮에는 총알이 빗발치고 밤이면 비명과 신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물 한 모금, 쌀 한 숟갈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나도 곧 쓰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작은 종이에 어머니와 동생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누군가 이 종이를 가족에게 전해주기를. 그 마음으로 글씨를 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50년 9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다는 뉴스에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지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역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자 중공군이 몰려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기억은 내 평생의 악몽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체온이 떨어져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서로를 부축하며 싸웠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땅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전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요. 전쟁의 진짜 희생자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끝내 피랑길에서 소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을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에 남겨둔 자식, 남편, 부모를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절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돕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철조망으로 갈라져 있었고 가족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그리움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을요. 나는 지금도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동생이 그곳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은 흘러 나는 이제 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나를 수없이 울리고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꿈꿉니다. 언젠가 철조망 너머에서 잃어버린 내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을.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아이처럼 울며 그들을 꼭 껴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나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